그런데 엘리사 역시 7년 만에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의 곁에 서 있던 아이가 누군지 몹시 궁금해 태민이에게 물었다. 설마 태민 오빠 결혼한 걸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 때문에 그녀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 이 아이는 그냥 내가 좀 보호하고 있는 아이야. 그가 대답했다. 오빠가 보호하는 아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가 되물었다. 말하자면 좀 복잡해. 집에 다 왔다. 아직 여기 사는 거 맞지? 그가 물었다. 오빠, 비도 많이 오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비 좀 피하고 갈래?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던 태민 오빠를 만난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래도 될까? 그러자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들어가자. 그녀가 더욱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엘리사의 뒤를 따라 태민이는 머뭇거리는 아이의 등을 감싸며 같이 들어갔다. 집에 들어서자 태민이는 7년 전 일이 생각났다. 그게 벌써 7년 전이라니. 태민이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버린 것만 같았다. 엘리와 엘리사가 없는 그의 인생은 매우 힘겨운 삶이었다. 7년 전 태민이는 엘리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몇 달 만에 돌아간 집이었지만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엄마는 태민이가 그녀의 남자친구한테 계속 맞고 사느니 차라리 집을 나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태민이를 보자 왜 돌아왔냐며 화부터 내었다. 태민이는 또 맞을 생각을 하니 몹시 두려웠고 그는 결국 다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 태민이는 가끔 엄마에게 잘 있다는 문자만 한 번씩 보낼 뿐 다시는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디에도 갈 데가 없었던 태민이는 여기저기서 방황하다가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학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퇴학당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삶이 꽤나 괜찮아 보였다. 사실 태민이는 타고난 신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쉽게 싸움을 잘하게 되었다. 그러자 나쁜 친구들은 그를 행동대장으로 세워주었고 그는 행동대장이 된 후 자신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평생 폭행만 당하던 약자였다가 강자가 되자 태민이는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우월감을 느껴보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그 우월감을 만끽하였다. 그러나 그 우월감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져 버렸다. 태민이의 나쁜 친구들은 한 소녀를 성폭행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그 일이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행동대장이었기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쁜 친구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고 태민이는 그들이 노리는 소녀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노린 소녀는 바로 엘리사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태민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나쁜 친구들이 엘리사를 건드리기 전에 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흠씬 두들겨 패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두 번 다시 그 소녀를 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나쁜 친구들에게 원한을 산 태민이는 이후 험난한 삶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태민이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태민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루시퍼라는 조직폭력배에 들어갔고 태민이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실 루시퍼 두목은 태민이의 타고난 신체를 금방 알아차렸고 그를 자신의 조직원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루시퍼 두목은 태민이에게 자신의 조직원으로 들어오면 친구들을 배신한 것도 용서해주고 높은 자리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태민이는 엘리사 사건 이후로 절대로 그런 조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끝끝내 거절하였다. 나에게 유일한 가족인 엘리와 엘리사를 위협하려는 조직에 들어가다니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루시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태민이가 되풀이한 생각이었다. 그의 생각처럼 그는 정말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을 때도 있었다. 태민이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루시퍼를 통하여 그를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끊임없는 계략을 펼쳤다. 그러나 루시퍼 두목은 태민이의 뚝심과 신체적 능력이 아까웠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렇게 태민이는 7년의 세월을 버텼다. 그는 그가 엘리사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엘리사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다. 그 사실을 들키면 그들이 태민이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더 심하게 괴롭힐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7년 동안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엘리사를 해치려고 할 때마다 그들 앞에 나타나 엘리사 대신 먹잇감이 되어주곤 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태민이에게 매우 다행스러운 사건이 터졌다. 태민이를 노리던 나쁜 친구들이 살인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 사건은 정치 세력과 연루된 꽤나 큰 사건이었는데 언론에서는 그 사건을 루시퍼 사건이라고 불렀다. 그 사건으로 루시퍼 조직은 한동안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만 하였다. 이제 더 이상 태민이와 엘리사를 건드리는 조직은 없었고 태민이는 그제야 마음 놓고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보러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7년 만에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는 뚜렷한 직장도 집도 없었지만 멀리서만이라도 잠깐 그녀를 보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는 걸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그는 아이를 찾고 있는 듯 보였다. 혹시 어린아이 못 봤어요? 그 남자가 씩씩대며 태민이에게 물어보았다. 네, 봤어요. 방금 저기로 뛰어가던데요? 태민이는 아이가 뛰어간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가르쳐주며 말하였다. 그 아이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직감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 남자는 태민이의 말을 듣고 태민이가 알려준 방향을 따라 뛰어갔다. 그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태민이는 아이가 도망간 곳을 따라가며 아이를 찾아보았다. 다행히 아이는 멀리 가지 못했다. 어렸을 때 태민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 뒤편에 숨을 죽이며 몰래 숨어 있었다. 태민이는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안녕? 태민이가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인사를 했다. 아이는 심하게 떨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심하게 떨고 있는 아이와 태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그 뒷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